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제 개인 사정으로 조간딱풀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과 관련한 조사에서 자, 안철수 의원이 60.5%, 김기현 의원이 37.1%,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23.4%포인트나 격차가 났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와 다르죠. 이것이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에 실시가 된 여론조사인데, 물론 안철수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김기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서 한국 갤럽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은 그래도 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안철수 의원이 TK,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텃밭에서 당권 경쟁에서 압도를 하고 있다. 자, 그 기사인데, 일단,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다 섞여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두 후보의 결선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입니다. 두 후보가 붙었을 때, 한 후보가 50%를 받지 못해서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딱 놓고 붙여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59.2, 김기현 의원이 30.5, 그래서 28.7%포인트로, 그 안철수 의원이 앞서고 있고, 특히 안철수는 이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 지역구죠. 울산이 지역구여서 정치적 기반이 부산, 울산, 경남, PK, 이렇게 여겨지는데, 거기를 PK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PK 지역에서도 김기현은 지역구가 울산, 그러니까 PK 쪽이고, 안철수는 지역구가 지금 수도권 쪽인데 오히려 PK에서도 앞섰다,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서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한 것이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중요하죠.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60.5,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37.1, 23.4%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철수는 이 영남 지역이 당원의 약 40%가 영남 지역에 있는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여기서 대구, 경북에서 58.7, 부산, 울산, 경남에서 57.2, 절반이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읽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계일보는 3면 분석 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심도, 민심도 오차박해서 김기현보다 앞선다. 그래서 윤심, 앞으로 남은 변수가 윤심, 나경원, 유승민,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유승민, 표심이 변수다. 그런데 어쨌든 초반, 지금 내일과 모레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초반은 안철수가 우세한 고지를 선점을 해서 지금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몇 가지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 일단 이 나경원 불출마 따른 반사 이익으로 분석이 된다는 거고, 불출마한 유승민 향한 표심 11.9%에 달한다. 안철수가 전부 흡수할 땐 결선 투표 없을 수도 있다. 안철수가 나경원, 유승민 표를 다 흡수를 하면 결선 투표 없이 50% 이상을 받아서 바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철수와 유승민, 나경원 전부 다 비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기현 혼자 지금 친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윤이 다 합칠 경우에는 50% 이상도 안철수가 넘어설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당원 선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갤럽 관계자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안철수, 김기현 의원 사이에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나경원 불출마 변수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나경원을 지지를 했던 이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쏠렸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앞서긴 앞서는데, 이 세계일보, 그러니까 갤럽 조사보다는 좀 훨씬 더 격차가 적습니다. 안철수가 47.5, 김기현이 44.0, 그러니까는 3.5%포인트 안철수가 앞서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어쨌든 이 조사에서도 안철수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갈 거냐? 살펴볼 지점이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샘플. 지금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샘플은 한 1000명씩 되는데, 이 중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샘플을 빼면은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뭐 400 몇 명 됩니다. 410명이고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는 샘플이 504명, 그러니까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좀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만 이 샘플이 적기는 하지만은 이 추세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지금 이 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 중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투표는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합니다. 책임당원이 하기 때문에 책임당원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어떤 충성도 이런 것이 더 강할 수가 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이고 이준석 사태로 집권 여당 대표 리스크를 겪었기 때문에 이 당원들, 책임당원들은 아무래도 이 윤심과 가까울 수가 있다.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당원이 한 80만 명 되는데 당원의 분포가 좀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영남보다는 영남이 좀 작아졌고, 여전히 영남이 1위지만은 수도권이 좀 많아졌고, 연령별로도 2030이 많아졌다. 20대, 30대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러니까 윤심이 강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윤심에 또 반하는, 과거 이준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뭐 당원 모집을 할 때 입당을 했던 뭐 얼마나 되지는 않지만은 그쪽에 이 당원들은 또 약간 비윤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에이스 리서치에서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은 11.1%를 기록을 했고, 보통 뭐 8% 나오고 뭐 이 정도인데, 유승민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또 독서를 뿜어내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유승민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출마 대신, 이제 출마는 안 하는데 출마 대신 반윤 선언을 했다. 비윤도 아니고 반윤석열을 아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제 제 불출마 입장문을 보면은 도끼가 좀 서려 있습니다. 이 반윤 선언을 하고 불출마를 했다. 첫째는 뭐 나경원 사태를 지켜본 측근들이 많이 만류를 했다고 하고, 뭐 실제로는 유승민이 정치적인 실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듯하다. 뭐 그 지지율도 이 상태로는 뭐 될 수가 없으니까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전대 불출마 뜻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본인이 몸담고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자, 그래서 반윤 선언,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폭정을 막겠다. 자, 폭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정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 됩니다. 때를 기다린다. 폭정을 막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원조 친윤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지냈다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때가 다시 연상이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다른 기사들은 어제 저도 소개를 해드렸던 대북 송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북한에 한번 가려고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송금을 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외에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북한에 주고 이재명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김성태 장방훈 전 회장이 줬다. 그 뉴스가 어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후속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화영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의 리호남 공작원입니다. 대남 공작기관 공작원 리호남. 혹시 이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거기서 북한 쪽에 인사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모델입니다. 동아일보는 이화영 리호남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다. 그러니까 북한 리호남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대통령 될 거니까 지금 초청을 좀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돈은 좀 마련해서 주겠다. 자,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도 뭐 돈 준다고 하니까는 그런 화답을 한 겁니다. 쌍방울 실소유주죠.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 측 인사에게 300만 달러, 37억 원 정도 됩니다.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호남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방북 비용을 요구해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갔다.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 외에 스마트팜 사업비도 원래 경기도가 주기로 한 건데 북한에 주기로 한 건데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이 김성태가 대신 준 거죠. 그것도 대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리호남 외에도 송명철 북한 쪽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도 같이 만났는데 자, 이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선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리호남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방북을 위해서는 벤츠,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 62억 원을 달라고 말을 했다. 양측은 액수를 조정한 끝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김성태는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이 송명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넸다. 자, 이것이 요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무슨 대북 송금이 일어났고 그때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이재명도 대통령 되는 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대가 이게 벤처 무슨 헬기를 하는데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게 아니죠. 이거 그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 장비인데 그만큼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처럼 이것도 와서 이재명이 오면은 카프레이드도 하고 해줄 테니까 500만 달러 달라 이렇게 했다가 300만 달러 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돈을 줬으면은 또 가야죠. 이재명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 이재명이 대북 친서를 보냅니다. 대북 친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북한 쪽에 대북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를 조선일보가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북 친서에 저와 경기 대표단을 초청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정중히 요청드린다. 자, 친서를 북한 쪽에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는지 자, 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재명이 이 한국의 대선 후보 2017년에 대선 후보로도 출마를 했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로 출마를 했던 그 이재명이 자, 초청장을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나를 초청해달라. 셀프 초청. 이 요구를 했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그 보도가 몇 차례 나왔는데 그 친서 내용을 중앙일보가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그 이재명 지사 명의의 친서 초본, 전달된 최종본, 그리고 그 이후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모두 입수를 했다. 자, 친서가 전달된 2019년 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쪽에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북쪽에 전달한 직후였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고 공문이 작성된 2019년 11월은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 시점과 일치한다. 자, 이재명이 방북하는 그 비용으로 대가로 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서 이 공문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검찰에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으며 그 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차원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죠. 친서 초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기하. 김영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 김영철.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할 때 수시로 우리 언론에 등장한 인물이죠. A4 2장 분량 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 가로 열고 경제 고찰단, 시찰단을 이야기하겠죠. 북한식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도 대표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자, 그 다음 문장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기위원회의 건성을 기원한다. 자,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 이것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기하. 김영철을 칭송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 자, 그런데 김영철은 그 전에 정찰총국장을 지낼 때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것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 인물에게 대선 후보, 우리 남한의 대선 후보를 지내고 현직 경기도지사고 다시 또 대선에 출마를 한 대선 경선 후보고 2017년에는 그 이재명이 아주 칭송을 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북한 초청장을 받아서 북한에 가서 대선에 활용을 하려고 했겠죠. 그 이미지를. 김영철은 지금 말씀드린 김영철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이하영을 만나서 평화부지사 이하영을 만나서 북한 김영철이 이 대북 창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인데 대북 창구 앞으로 북한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하고 해. 누구냐? 아태 협회장 안부수 아시아 태평양 협회장 지금 구속돼 있죠.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 사람과 창구를 해라. 자, 안부수는 남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하영이 북한 김영철을 만나니까 김영철이 대북 창구는 아태 협회장으로 해.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철이 경기도 대북 사업의 창구로 안부수 회장을 지정을 했는데
이 안보수회장은 그해 뭐 북한 쪽에서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면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자, 조선일보 이 기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 분석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화영이 2018년 2차례 방북을 합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의 핵심 측근. 지금 이 사람도 쌍방울에서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 있죠. 거기서 북한 고위급과 경기도 대북 사업을 논의를 했는데 김영철이 앞으로 사업 관련 문제는 안보수 아태협회장에 통해 상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김성태는 2019년 이재명과 서로 두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서 뭐 고맙다 이재명이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도북 송금 다 알고 있었다 이재명 그런 기사인데 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이하영 경제부지사는 왜 2018년에 2차례나 방북을 하면서 그 이재명의 이 북한 방문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쌍방울을 거래들여서 돈을 주고 했을까?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평양에서.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 또 한 사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 박원순은 그때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갔고, 그 다음에 최문순은 접경지역, 강원도가 북한과 접경지역이죠. 접경지역의 도지사라서 갔는데, 이재명은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강원도보다 넓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빠졌죠. 왜 빠졌느냐? 그때 친문에서 이재명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양쪽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기 포스터 문재인으로 또 박원순도 있고 이재명도 있었는데 박원순만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독자적으로 북한과 길을 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부지사로 앉힌 이화영을 북한에 보내서 나를 좀 초청하게 해라. 뭐 필요하면은 뭐 돈을 이렇게 끌어다 주고 뭐 이런 서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300만 달러 김성태가 돈을 주고 김영철에게 이 굴욕적인 이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나 좀 초청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김영철 위원장님. 자, 그 상황이 됐고 지금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그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 그리고 또 다른 통화도 있었고 서로 모친 상황을 당했을 때 측근을 보내 조문도 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은 뭐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이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검찰에 불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들, 맹목적 지지자들은 이재명 보호에 나서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딸들, 개혁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맹목적 지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할 때 이 병풍을 치러 가는 국회의원들, 뭐 처음에 성남 FC 때 갔을 때 41명, 그 다음에 이 대장동 때 갔을 때는 15명, 20명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개딸들이 이재명 동행의원 출석 체크를 했다. 그래서 수박 리스트를 돌렸다. 왜 국회의원 169명 중에서 41명뿐이 안 왔어? 이거죠. 그리고 수박 리스트라는 것은 수박은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래서 변절자를 개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색깔, 빨간색은 국민의힘 색깔이죠. 그래서 수박 리스트를 돌렸다. 이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나중에 될 수가 있겠죠. 안 온 사람들은 공천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을 대상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비판을 얼마나 했는지도 일일이 다 표시를 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85명 명단도 첨부를 했다. 검찰에도 이재명 따라서 병풍 치러 안 가고 검찰을 막 비판하는 그 SNS 활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 85명 명단 첨부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찍힌 거죠. 개딸 쪽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그대로 이 당대표를 유지를 하면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 85명은 공천 못 받겠죠. 이 상황에서 또 4일날, 토요일날
대규모 집회, 민주당 차원의 집회를 숭례문에서 여는데 17개 시도당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래서 각 그 선거구별로 주구당별로 지역당별로 뭐 100명, 200명씩 할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제 그 비명계 모임이 있었죠. 비명계 모임 제가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길, 비이재명계 모임인데 첫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이재명이 나갔습니다. 비이재명계 모임에. 거기 나간 거는 뭐 뻔하죠. 좀 대우를 한번 흐트러 보자. 그런 목적으로 나갔는데 이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비명계 모임 첫 토론회에서 이대로는 총선 어렵다. 경고등을 울렸다. 이재명이 뭐 왔다가 갔는데 거기서 뭐 토론을 하면서 이대로는 총선 어렵다.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 어렵다. 이렇게 경고등을 울렸다. 이것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홍영표, 조홍천 등 비명계 23명이 참석을 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우려 목소리, 장애 투쟁, 동원령에 대해서 견제구 발언도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향후 이재명 체제 이후의 구심점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비명계 모임이 이것이 다른 곳도 아닌 한겨레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2월 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